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버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애청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늘 저희들을 후원하고 지지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 초로부터 전해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낭보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고 하니 트럼프 쪽에서 이미 이제 1월 20일이면 취임을 하겠지만 지금 내각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단히 그 열성적인 애국주의자들로 이제 진영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을 과로 밖에 좀 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을 섬멸하기 위해서 현재의 한국 정권은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부터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반중 친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을 현재 물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반중 친미를 확실히 하고 중국 인민을 때려잡아서는 안 되죠. 중국 인민들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중국에 있는 공산당들만큼은 때려잡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중 친미를 확실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안미 경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지금 현재 아주 목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죠. 자, 영광급 출신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장관 누구죠? 맷 게이츠 올해 42살의 열혈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툴리 게세라인가요? 그 DNA가 된 여성. 그 여성은 미국에서 지금 아마 여자 대통령을 뽑는다면 다음번에 여자 대통령에 당선될 만큼 대단히 바르고 정직한 자세와 함께 올바른 소리를 해서 원래 하와이 출신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제거를 당한 형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정보장 DNI를 맡게 됐습니다.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전체 16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바로 수장 역할이죠. 자, 거기다가 CIA 국장도 보면요. 존 레클레프라고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DNI를 했던 사람인데 대단한 전사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CIA, FBI 전부 이번에 곡소리 나게 생겼죠. 자, 거기에다가 마이클 월츠라고 국가안보 보좌관 이분도 역시 플로리다 하원 의원 출신인데 이분도 역시 그린벨의 출신이고 피터 헤그세스 소령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역시 그린벨의 출신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똥별보다 역량가치고 충성심 있는 애국주의자 영관 장교들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임명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였죠. 현 아칸소 주지사 사라 샌더스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친이스라엘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다 등장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우리 멀찌감쳐서 보자고요. 왜 이스라엘과 관계 좋은 사람들을 내각에 2기 행정부에 앉힐까? 자, 전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국을 때려잡는 겁니다. 즉 뭐냐? 성동격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강성 매파가 아니에요. 강성 애국주의자, 충성파들을 전면에 배치를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어디를 친다? 중국을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국을 직접 치는 것보다 이란을 칩니다. 이란의 원유 시설을 부십니다. 이란의 가스 시설을 부셔버립니다. 이란의 군사 시설을 부셔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중국은요, 살 방법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도발을 하게 됩니다. 대만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을 치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야말로 무리수를 두겠죠. 자,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도발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할 말이 없어지죠. 자, 그럴 때 저희가 준비한 각종 무기 자재를 가지고 신나게 중국을 두들겨 패면서 뭐 한미연합군이 동원되면 더 좋고 우리 스스로도 빨리 KF-21이나 이런 그 우수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빨리 준비를 해뒀다가 시작하면은 바로 올라가서 그냥 중국 서해안, 중국으로 볼 땐 동해안 쪽이죠.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북경부터 베이징, 상하이, 닝보 혹은 뭐 시조, 항저우, 광저우, 샤먼 제 밑에 하이난다오까지 모조리 다 우리가 다리엔, 칭다오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진취적인 공세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우리가 그냥 접수해버리는 것부터 해서 만주국 쪽에다가 더 넓은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성을 대한민국 문화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 봐야 그것도 원래 고구려 땅, 우리 부여 땅에 그냥 원래대로 좀 환원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www.k-cia.kr이죠. 거기에 트럼프 어젠다 47을 번역해서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미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서 URL 복사하는 거 위 상단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URL 그 모양 꼭 눌러갖고 복사하신 이후에 여기저기 막 퍼 날라주세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납니다. 맨날 무슨 KBS, MBC 이런 애들처럼 그 무식한 소리 앵무새들처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반복 안 하게요. 특히나 이 CNN 요리 프로그램 수준도 안 되는 이따구 방송을 보가면서 이 헛소리 삘빼라는 대한민국의 이 주류 언론사 이 기레기들 보고 있으면요, 이제는 한숨도 안 나와요. 한숨도 안 나와. 벌어지만도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디 언론사라고 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습하실 수 있으면요, 구글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사파리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많잖아요. 가셔갖고 도널드 트럼프 어젠다 47 쳐보세요. 영어로. 쫙 원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미국을 더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이 왜 친이스라엘 인사들 그리고 완전 매파들, 강성 인사들로 채워졌는가, 그런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요, 이미 문재인을 손보지 않고 문재인을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미 판정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로 폴 한판승으로 이미 판정을 내려버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중국을 깨기 전에 앞서서 중국을 깨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반도인데, 자, 그러니까
중국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 있는 이 좌파, 좌익 정권부터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는가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한국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도록 해서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지금 5년제니까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제는 4년제지만 트럼프가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8년은 현 부통령인 JD 벤스 혹은 일론 머스크로 그 권력이 이양돼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의 정치 신인들 중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아주 공고하게 굳세게 손을 잡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결기를 지닌 세칭 말하면 깡다구가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차기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로 지금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치 공작으로 정권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하는 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늘 하던 일이고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이죠. 그러니까 돈과 빽이 없어도 정치 신인을 만들어서 그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기존 국민들에게 알려진 정치인들은 중국이나 혹은 운동권과 엮이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각양각색의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웃입니다. 아웃.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새로운 정치 신인을 발굴해서 미국이 좀 같이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김문수 장관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신데 김문수 장관도 제야나 민중당 쪽의 인맥이 너무 많아서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왕이면 아니고 반드시 기독교 신자여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네? 침례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누구처럼 작년에 그저 국정원장 하다가 쫓겨난 아저씨처럼 몰몬교 이런 건 안 돼. 그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도 안 돼. 대신에 바른 그 뭐냐면 그 뭡니까 미신을 하거나 이단이 아닌 정통파 기독교 신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나 카톨릭은 어떻게 그 뭐 합격선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자, 근데 이 한동훈이도 카톨릭이에요. 천주교라고 무조건 땡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바티칸의 교황 역시 현재 예수회 출신이죠. 자, 예수회가 이 제주이트가 유럽 딥스테이트들의 모태죠. 그리고 예수회가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모델 케이스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예수회가 중국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는 무조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모두 종교가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자, 국내에서 친중 정책을 많이 펴왔던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세례명이 암브로시오라고 합니다. 한동훈의 세례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지독한 친중 좌익 인사라는 것이 이번에 모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중국 공산당이 오래전에 심어놓은 중국산 트로이 목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러 다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골프 칠 일은 없으니 헛물 켜지 말라고 합니다. 꿈 깨란 얘기예요. 어디 골프 칠 사람이 없어갖고 너랑 치겠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올해 4월과 8월 달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등 또 국가안보실 이런 데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고 회피했다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의 사냥개요 호위무사다 하다 보니 그 호위무사에 불과했죠. 그러다 보니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줄을 서서 그쪽에 딱 붙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진영을 무시하고 깔보고 홀대했었던 것이죠.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으리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후회봤자 소용없지. 허우회의 라이브지야. 후회한들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를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바이든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그다음에 패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맥 게이츠 법무장관, 또 CIA 국장인 존 레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정상으로 보겠어요? 정상으로 안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 언론들이 미국의 좌파 매체 어디입니까? CNN,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라 그러죠. 혹은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요즘은 일개 오락 프로, 오락 프로는 시청률이 높죠. 요리 프로그램만큼도 시청률이 없는, 즉 시청률이 90%가 감소돼 버린 유일한 미국의 방송 매체. CNN, 애틀란타의 그 헤드쿼터 있죠. 자, CNN 같은 좌파들이나 베껴요. 그 다음에 아니면 NYT, 뉴욕타임스, 아니면 WP, 워싱턴 포스트, 좀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 아니 USA 투데이, 아니면 MSNBC, MBC, ABC, CBS, 이런 방송들, 이런 것들 베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들도 그런 짓들을 해왔죠. 또 그런 것들만 받아서 이게 진리다, 이게 팩트다라고 보고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카말라 해리스가 투표는 당일날까지도 이긴다고 아니면 초박빙이라고 이런 오판을 했으면서도 그 오판한 것이 오류라고 느끼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고 허장성세를 벌리면서 지들의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물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매체가 어디입니까? 저는 미국에 출장 가잖아요. 그럼 텔레비전은 늘 팍스 뉴스에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왜? 오전부터 밤까지 앵커들이 바뀌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재미나게 뉴스를 알려줍니다. 자, 그런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게 1위가 팍스 뉴스인데, 자, 팍스 뉴스에서는요, 이미 오래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뉴스는 안 보고 그 대한민국의 주류 매체, 이런 신문사가 됐던 방송사가 됐던 그렇게 이런 썩어 빠진 좌파의 가짜 뉴스만 보도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언론의 대세는요, 바로 X입니다. X. 일론 머스크가 사서 그 트위터죠. 그 X를 통해서 모든 소식이 다 올라갑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22만 부, 뉴욕타임즈 12만 부, 3만 부, 워싱턴 포스트 10몇만 부, 이거 해봤자 걔네들 거 다 합쳐봤자 100만 부도 안 돼요. 절반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X에서는 기사가 하나 딱 올라가잖아요. 하루 만에 8천만, 1억 명이 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저런 친구들을 도널드 트럼프가 같이 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또 제이디 벤스 같은 젊은 아들 같은 사람들을 같이 런닝메이트를 한 이유가 다 있다고요. 이거 그 이면에 있는 그 부분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파원 애들은
아니 가가지고 현지에서 그따위 좌파 매체 베낄 바에야 뭐하러 갑니까? 특파원으로? 애들 또 미국에 교육시켜갖고 또 혀꼬부라진 소리 만들라 그러나? 왜 가요 그런데? 응? 지금요. 팍스뉴스의 그 앵커들 몇몇들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 합니다. 주말에 그 저 패밀리 뉴스 시간을 담당했던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첨해서 장군이 되는 이런 사회지만은 미국도 그런 사회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 보면 영광급들입니다. 다. 아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지금 미국의 CNN 같은 경우 미국인들도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요리 프로그램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크 미디어고 또 찌라시 미디어고 그런데 자, 조중동이나 일반 그 방송사, 언론사에 있는 한국의 기자 여러분들은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는 게 CNN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CNN 같은 정크 미디어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 디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또 국정원 애들도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보고를 하고 있으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전쟁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미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용감한 그런 언행을 벌였다고요. 뭐를?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 애들을 죽이도록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실을 보고 있노라면요. 대통령 포함해서죠. 국제 정세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 나라를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일본에 팔아넘겼던 멍청한 임금이 있었죠.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 그 고종 정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약간 좀 덜 떨어지거나 좀 모자란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분신과 같은 큰아들, 가장 믿는 아들이라 그래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한국에 2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홀대를 했는데 자, 이제 와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골프 회동을 위해서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하러 다닌다고 언론에 이렇게 거의 자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하면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꿈깨라는 얘기예요. 너랑은 골프 안 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응? 심지어 나오는 얘기는 그게 뭐 하는 애냐? 또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What the F 워드가 있죠. What the F. F. 아니면 BS.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지금 할 일이에요. 지금 국가안보실 애들이 아무리 가고 날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돼? 조용히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을 온 언론에다가 동네방네 다 알리고 다녀요. 이 국정원 1차장 하는 놈이 어디 간다고 알리고 뭐 했다고 대변실 통해서 알리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국민들이. 할 줄 아는 게 술 먹고 골프 치고 마누라 데리고 해외 여행 다니고 직원들한테 버럭 고함 지르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쁜 이미지가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지금 국민들 눈에는 비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골프도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지난 8월 달부터 근무 시간에 치러 다닌 것이 지금 들통이 났죠. 태능을 그냥 전세 내버리셔. 뭐하러 몰래 다녀. 나 주중에 우리 군대에서도 수요일날 전투체육의 날이 있잖아. 나도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오후에 전투체육의 날 만들어서 골프 치러 다닌다고. 그럼 되지. 왜 이런 걸 갖다 들통 나갖고 말이지 곤욕을 치르고 있냐고요. 응?
자, 지금 국민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정에 관심이 없고 놀고 먹고 쉬고 여행 다니고 근무 중에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러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혐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 자, 더킹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자, 영화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스폰서 끼고 술 마시고 아가씨들하고 레슬링하고 놀면서 최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 양쪽에 줄대면서 조폭들에게는 또 돈 받아먹고 또 조폭들을 비호해주는 비리 특수부 검사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죠. 시간 난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도끼질하고 칼질했던 특검, 박영수 같은 그런 개쓰레기 검사 놈들이 바로 이런 특수부 검사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조선일보 나왔어요. 11월 13일 날짜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제목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 물리치려면 한국이 핵심 거점이다. 이런 얘기가 트럼프 일기 보고서를 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보도된 거예요. 자, 조선일보에서 나간 기자가 무슨 걔가 영어를 잘해서 이런 자료를 찾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진영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거기도 가는 대한민국 특파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자, 이건 얘기가 뭐야?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캠프 쪽에서 이렇게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흘려준 거죠, 그냥. 야, 이리 좀 와봐. 니들한테 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걔가, 조선일보 애가, 거기서 그걸 갖다 이제 뭐 적당히 긁어갖고 이제 뭐 본인이 번역했겠어. 구글에다 놓고 돌려갖고 또 뭐 번역을 했겠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때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진이 차기 미국 행정부는 경제안보 등 전반적으로 중국을 더욱더 압박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핵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제언하는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제2기 정권인수위원회와 연방의회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정말 뼈를 때리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생각은 중국을 정확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기 위해서 한국이 핵심이고 차기 미국 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의 인선을 서둘러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때 대사가 임명이 안 돼서 1년 넘게 부대사가 대사직을 대행했었죠. 자, 그렇다면 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귀한 자료를 왜 던져줬을까요? 야, 똥개, 이거 뼈다귀 하나 먹어봐. 이러고 그냥 던져준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대기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도 역시 서울대 나왔다고 하겠죠. 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내. 자, 이미 나가 있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기생, 서울대 4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정재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까지 하다가 나름 자칭 중국 전문가라고 나갔는데 할 줄 아는 일이 없어. 중국 전문가가 중국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중국 전문가지 그게? 자,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썼던 비서실장을 중국의 주중 한국 대사로 보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벌써 중국에 줄을 댔구나. 중국 앞에 차렷! 하고 섰네. 이미 얘들은 끝났다. 가로바뀌다. 이미 아웃이라는 메시지를 좀 던져버린 거예요. 자, 중국.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요하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바로 문재인의 아바타이고 미국 바이든의 줄을 선 한국판 바이든이고 그리고 친중국 행보를 벌이고 있다라고 미국이 이미 인지해 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을 해체하기 이전에 한국 정권부터 선 교체를 하겠다는 뜻을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언론사, 즉 대한민국의 보수 정통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한테 이 개벽다구 하나 딱 던져준 거예요. 사실은 황금덩어리죠. 응?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때를 맞추어서 한국 정부도 역시 자기들과 손을 맞잡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는 확실한 친미, 반중 정권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을 이렇게 애둘러서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통보를 한 겁니다. 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했죠. 근데 봤더니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당시 1위를 달리고 있던 홍준표 후보를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의 이 녹취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도 동권에 대해서 명태균, 김영선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서 지금 들어갔어요. 자,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돈 봉투를 준 것이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사진으로 발견됐다 합니다. 자, 그럼 이것 역시 정치자금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했던 그 죄목을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윤석열 검사가 구속하면서 한동훈이가 악랄하게 30년 또 구형을 때리고 하면서 아주 좋지 못한 판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들이 만드는 그 덫에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모두 그대로 걸려들게 된 것이에요. 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갈 군형이 아마 없게 될 것 같아요. 왜? 박근혜 대통령도로 최순실이하고 최서원 씨하고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권 얻죠. 그죠? 그럼 부부잖아. 부부면 뭐야? 응? 이 몸 일심 아니야.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 아니야. 경제공동체보다 더하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인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진하야? 그거 하면 될까? 아니면 탄핵? 그런 것도 하면 될까? 그야말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과거를 봤자 몇 년 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이와 같은 혐의를 법전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신조어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명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그대로 자기 자신이 걸려들게 되어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인과응보. 자업자득.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핏물 난다. 독수 독과지. 자, 이미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이미 CIA를 통해서 또 여러 첩보망을 통해서 이미 파악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되고 나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생기죠. 전 세계적으로.
아니 탈레반 애들도 이제는 유화책을 나와. 심지어 하마스 애들도 그만 싸우자고 나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 자, 그만큼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포스러운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 파워에. 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문재인이가 있을 때 사드 정보를 미국의 중요한 이 핵심 정보죠. 이것을 중국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을 지금 검찰에 고발했어요. 아마 감사원에서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 대통령 안보실장 정의용 같은 자들이죠. 참 비겁한 자이 그거. 어? 그놈이야말로 진짜 여적죄, 문재인과 함께 형법 93조 여적죄 걸어놓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이 이 문재인이 이 대통령이 된 간첩 이자를 감싸주고 돌봐주려고 지난 2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어왔잖아. 그래서 2024년 1월 1일 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이제 안전하게 됐지. 누가? 문재인이가. 질질 끌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자마자 바로 사드 배치에 관련된 내용을 시민단체에 흘려서 시위를 하게 만들고 중국에 넘긴 것이 이게 좀 언론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거야. 꼼짝 말하지 이제. 어떻게 피해갈 거야? 왜 그렇게 내가 문재인이가 정은이한테 넘긴 USB 조사해야 된다. 김정숙이 특활비 갖고 온갖 사치행락에 썼다. 사치향락에. 한 번도 안 신권 관봉띠 묶여있는 그 채로 그 쓰고 다니 김정숙이 조사하라 그러잖아. 그거 돈 날른 놈들 전부 다 그 당시 그 서훈이 국정원장 할 때 그 비서실에 때 애들이라니까. 걔들 전부 다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내고 유럽에 유학 보내고 국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내가 감사원장 같으면 감사원 직원들 해외 보내갖고 국정원에서 그 연수 나간 놈들 있지. 현장에서 밧줄을 묶어갖고 끌고 올 거야. 응? 서훈이한테 무슨 짓이 받고 무슨 짓 했냐고. 다 나올 거 아니야. 한두 푼이야 지금. 응? 부럽지 않아요 지금 2억 8천만 원 뭐. 응? 목걸이 하나에 뭐 1억 5천만 원 이런 거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김정숙이가. 자, 그런데 오죽하면은 문재인이가 백악관 찾아갔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해? 문재인 뭐 얘기하니까 야 됐어 통역하지 마 다 아는 얘기야 됐다고 그러고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요 대한민국에 열받은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없어요. 그런 헛소리들 그만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화가 났던 거는 이 야비한 북의 에이전트 대통령 지대까지 올라간 간첩 문재인을 갖다가 혐오하고 싫어하고 반감을 가졌던 거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혐오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재인을 갖다가 구속 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권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줬어. 그 자식이 뭐한 놈이라고 거기다가 경호관을 65명이나 파견해갖고 그런 식으로 국고를 낭비하냐. 죽을까봐 겁은 되게 나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이를 구속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문재인의 사냥개, 문재인의 호위무사 누구야? 윤석열과 한동훈도 자동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한국의 검찰들도 이제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데 뭐 국정농단이다, 경제공동체다, 묵시적 부정청탁이다, 신조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더니 화양연가를 불러가면서 말이야.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법무장이 되고 또 다른 한 놈은 또 검찰총장이 되고. 야 우리도 이 판에 출세 한번 해보자. 지금 검찰 애들이 지금 완전히 칼을 간대는 거야. 뭐 하려고? 개인들이 출세해 보려고. 왜? 선배들이 그런 좋은 전통을 만들어 줬으니까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 한동훈 이 사이코패스 이놈 새끼는 말이야. 국민의힘당 당원 게시판에다가 가족 이름으로 글을 올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잖아요.
이미 식물 대표예요. 쟤는 끝났다고 이제 한동훈이는. 근데 경찰 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면 또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글을 쓰고 문제된 게 이게 밝혀지면 뭐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증거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불가피해지겠죠. 이 비겁한 사이코패스 또라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이놈도 말이야. 여러 가지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 응? 위례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응? 성남FC는 성남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성남 축구단한테 이렇게 해서 그 뇌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권을 역으로 받아간 거고. 근데 이것도 위례, 대장, 백현, 성남FC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사면은 간단히 끝날 것을 가지고 이원석이란 이 거짓말도 못한 놈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갖고 이걸 다 병합을 했어. 빨리 수사가 안 되게 말이야. 이 다 같은 패거리야 이놈들이. 응? 그런데다 지금 선거법 벌써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왔죠. 25일 날 지금 뭐합니까 또? 증인, 증거 위조 사주한 게 또 25일 날 또 나오겠죠. 거기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 끝나고 국고 보존받은 거 400 수십억 원이 또 있대잖아요. 그것도 다 뱉어내야 되겠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대북 송금한 거 있지. 그거는 미국 법정에 세워야 될 죄목이거든. 관타나모 가가지고 물고문 전기고문 하면서 지금 토해야 될 항목이에요. 그거는. 그럼 문재인과 이재명이를 미국 법정에다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재명이는 지금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검찰이 손 안 대는 거 있지. 오늘에서야 그 법인카드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던데. 야 검찰, 너 이재명이가 경기도 코인 만든 거 그거 왜 조사 안 해? 그다음에 그 김혜경이 몸종으로 따라다니면서 12년간 성남시 8년 경기도 4년 도합 12년 동안 국가로부터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김혜경이 개인 비서 역할을 했잖아. 그거는 국고 유용, 국고 남용 아니야? 그런 거 왜 안 잡아 너? 대한민국 검찰 너네들 이번에 한번 미국에서 부정선거 시작이 돼서 한국으로 부정선거 수사가 넘어오는 순간에 검찰 니네도 전부 다 죽을 수 있어. 이 자식들아 똑바로 잘해. 대한민국 검찰. 자, 그러니까 지금 재명이도 대표직 잃어버리고 금배지 날라가고 학문검사 받으러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또 갈 테고, 동훈이도 또 얘도 또 친환경 무상급식 받고 학문검사 받으러 갈 거고, 대통령 내외도 또 심각한 일이 또 벌어질 거고. 자,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각종 비리 혐의로 더불어당 의원들의 송영길이 그런 놈은 이제 쓰레기니까 논할 가치도 없는데, 그 영길이한테 돈 받았던 애들이 지금 줄줄이 사탄으로 지금 구속될 거 아니야. 또 신영된 가는 놈도 저 태양광 사업 한다면서 또 뇌물을 먹어서 그 놈도 또 이제 곧 구속될 거고. 지금 한둘이 아니죠. 지금 금배지를 잃게 된 애들이. 그러니까 직전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까불고 했던 애들, 특히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당선시키게 했던 그 관련된 송초로, 황운하, 그다음에 림종석이, 백원우 이런 등등의 이 쓰레기들, 이런 놈들도 지금 줄줄이 구속될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안 잡혀가고 싶으면 이제 저놈들을 잡아 넣어야지. 거기다가 국민의힘 얘들은 또 어때요? 명태균이한테 지금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 조작을 했지? 그래서 당선이 된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오세훈이. 그 다음에 이준떡이. 그 다음에 홍준표. 이 전부 다 쓰레기들 아니야? 나경원이는 아니고 원희룡이는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더럽고 추한 냄새들이 풀풀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고 당선이 되고 한 게 지금 백일에 드러나고 있으니까 지금 줄줄이 수사받고 구속된 일이 벌어지겠죠. 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여야의 현역 당 대표가 모두 구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쫓겨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등
사상 초유의 권력 공백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국을 깨부실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는 정치 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미국으로 불러갖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 몇 번 찍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주면 금방 대권 주자로 올라서서 차기 정권 잡는 건 일도 아니게 될 겁니다. 자, 이미 림종석이의 딸내미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리석기 동무의 아들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죠. 자, 여야의 포진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을 했어요. 뭐 정동영이네 집 애들도 그렇고 뭐 윤명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 여야 한국의 이 양아치만들도 못하니 운동권 출신 애들은 또 좌파 좌익 애들한테 미국이 지목한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데 협조해 이렇게 지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모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예? 만일에 동참 안 하고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지집 애들들이 갑자기 네바다 사막에서 손만 내놓은 채 숨을 헐떡거리다가 어떻게 발견되겠지. 뭐한 채로? 뭐 죽거나 실신한 채로 발견되겠지. 아니면 러시아 마피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 나이트클럽. 거기 주로 소위 매음꿀이라 그래. 그런 걸 보고. 매음꿀. 여성들을 소위 매춘부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응? 아니면 우리 한인 또 미국의 또 한인 마피아들이 또 상당합니다. 그런 한인 대학생 마피아 조직 또 마약 사건 이런 거를 발생시켜서 뉴스장에 넣어버릴 수도 있죠. 거기 가면 그 등치 크고 힘 좋은 블랙 아메리칸 형님들과 함께 같은 방을 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항문이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 항문이 찢어지는지. 자, 미국 정보기관은요, 인지한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미국의 CIA 요원들하고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그래요. 야, 미스터 채, 우리는 말이야 자비라는 단어, mercy, grace, 우리는 그런 단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그게 뭐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답변했죠. 그래, 자비라는 단어는 그 물속에 넣고 먼지 날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게 자비지. 아니면 전기구이 통닭을 만드는 게 바로 자비로운 일 아닌가? 라고 제가 도리어 대답을 했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응?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는요. 대한민국의 정권에 대한 조기 종식 그리고 조기의 정권 교체를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돈 안 먹은 정치인들 있으면 야심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다리 놔드릴게. 응? 적어도 문재인 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간신짓 하다가 감방 간 사람들이야 뭐 할 말 없겠지만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다가 감방 갔던 사람들 같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어플라이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나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응?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국회는요, 국제 정세도 모르고 그저 불법이든 탈법이든 배불리 먹고 마시고 또 업소 가가지고 젊은 여인들과 레슬링하고 역사도 모르고 이념 사상도 모르는 이런 바보 멍충이들이 너무 많아요. 응? 지금 명태균이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같은 애들도 그동안 많은 군데 다니면서 떡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준석이도 이제 초장에 끝나겠고 오세훈이도 끝나게 되겠고 이제 까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골로 가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보다 못한 걸 갖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로 내세우겠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쉬워요. 쉽다고? 생각해봐요. 김영삼이도 했어. 김대중이 됐어. 문재인이 같은 것도 했어. 노무현이도 했어. 왜 못해? 할 수 있죠. 어? 아니, 사법고시 내 후배들 보면은 보통 사법고시 보는 애들이 두세 번 내 다 붙어요. 내 친구들도 그러고. 근데 그 9번씩 붙은 사람도 대통령 하는데 왜 못해? 어. 자, 국민 여러분,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변화의 시기가 왔고 지금 미국에서 한반도의 이 변화를 선 조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기의 정권 종식과 함께 정권 교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갈망하고 있어. 희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돈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럼 오세요. 소개해 드릴게. 응? 자, 그런 정치인들 계시더라면 야심을 갖고 한번 이 나라를 한번 구해 보시죠. 어떻게? 자유, 애국 시민이 넘쳐나는 품위 있는 대한민국으로, 멋지는 과학기술로, 강한 군사강국 대한민국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쓰레기들 걷어내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